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사실 언론이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의 이제 편향성에서 이제 3인을 언급을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진보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의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구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3명, 법원 3명, 국회 3명 이렇게 뽑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 헌법을 어느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 구성에서 개개인의 특성 혹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공격은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을 무시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헌재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구축해 놓은 거는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단순 다수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 다수를 동의를 받아야지만 탄핵이 성립하는 것인데 특별 다수가 성립할 정도면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구직을 성향을 나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실제 박근혜 탄핵 때도 이런 지리한 공방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이 사람은 무조건 보수 성향이니까 이 사람 무조건 부결 낼 거야 했던 사람도 가결을 냈거든요. 이동을 했거든요.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님 이름까지는 안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문형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분을 얘기합니다. SNS 친분. 예, 서로 SNS에서 안부를 묻고 그런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재판관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공정성 의심을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피고인 혹은 재판받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소추위원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대표일 뿐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재명 대표 나오면 무조건 갖다 박아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습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찬성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찬성하고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의미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가 이런 시간 끌기도 하고 법리 싸움도 하고 하는 거다 하지만은 실제 날은 받아놓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은 받아놓은 거고 그때까지 선거 준비 못하게 방해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완전 다르다. 네. 여기서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제일 답답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하는 태도예요. 최상목 대행 측 뭐냐면 법무부에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 헌재 결정인지 물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재 결정은 헌재 재판소 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그냥 따라야 돼요.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또 보수주의자 입장으로 참 참담하고 마음이 급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당리당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 준수, 또 헌정질서 준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로지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봐요. 야, 이거는 침팬지 침팬지 폴리틱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서 세를 넓히고 힘을 키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연대를 다 걷어차버리고 계속 그냥 극으로만 한쪽으로만 지금 몰려가서 힘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요.